페이지 180페이지. 문제 122번. 자, 경제 파트. 자, 전세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년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한 토지대장을 만들어 호조와 해당 도거울에 갖추어 둔다. 1등전의 척은 주척으로 4척 7촌 7분이며 지금 앞에 이제 나와 있죠. 전문 6등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이 실시한 공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전세는 풍흉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풍흉에 따라서 9등급,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이건 풍흉에 따라입니다. 풍년, 흉년에 따라서 9등급. 기억점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점은 1등전의 1결과 6등전의 1결은 그 생산량이 같았다.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액수를 한 결당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내도록 하였다. 연문구증법. 1번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이 달랐다. 이걸 일명 수등 이척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부패해지죠. 그래서 하나로 바꾼 게 양척 동일법. 이건 효정리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조금씩 잠재울 필요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습니다. 문제 123. 조선 전기 토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가. 지방관청에서 그해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를 거둬 관리에게 나눠 두었다. 이건 관수관급제. 첫 번째 질문, 관수관급제. 송정태 얘기죠. 두 번째 질문, 국가가 재정과 관청에 진출한 신진사도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했다. 이건 과전법에 대한 얘기. 고려말 공양왕 때 실시했죠. 그리고 조선 초에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공양왕 때 제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료에게만, 직전법. 세조 때. 옳지 않은 것 1번 보죠.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성종 때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하고 관에서 급여가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사전은 처음 경기지방에 한전하여 지급하였다. 경기지방에 한해서 지급됐다. 옳죠. 3번, 직전법 폐지에 따라서 지주 전해제가 줄어든 게 아니라 확산되거나 증가됐다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4번, 시기 순서대로 나, 다, 가. 이렇게 실시되었다. 당연히 그렇죠. 나, 다, 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쯤 되면 조선의 이런 토지제들은 그냥 너무 쉬워해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24. 조선 초기 상업과 관련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자, 1번. 시전상에는 왕실이나 관청이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난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난정권도 부여받았습니다.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가졌다. 두 번째, 보부상은 일용자파나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사만, 해동, 할구 등을 만들어 유통했다. 이건 고려 숙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삼한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고액합해, 은병.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시서에서 시전상인데 불법적 상행위를 단속하기도 하였다. 네, 맞습니다. 125번 가죠.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신분제. 자, 기역번 양인, 니은 천민, 디귿 중인, 니을 상민. 순서를 보죠. 옳지 않은 것. 1번, 기역,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누가? 양인은. 당연하죠. 있어야죠. 두 번째, 니은은 뭐였습니까? 천민, 낙공노비의 경우, 관아의 노역이나 주인의 자벽에 종사했다. 이 낙공노비는 그 관청의 거주를 해야 되는데 관청 밖에 나가서 살면서 신공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관아의 노역이나 주인집에 자벽에 종사했다. 이 부분이 틀린 점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제 공노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면 우리가 공노비와 사노비를 나오죠. 공노비는 다시 입영노비 또는 선상노비라고 합니다. 입영노비, 선상노비. 그 다음에 납공노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설거노비, 그 다음에 애거노비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기도 애거노비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노비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뭐랄까요. 그, 입영노비는 중앙에 이제 각 관청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노비들이 차출되어서 중앙에 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됐다 해서 이런 노비를 우리는 선상노비라고 합니다. 일종의 번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번상의 기능. 됐죠? 이 다음에 관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 관청 밖에 거주하지만 나중에는 신공을 납부해야 된다. 신공 납부 의무가 있다. 그죠? 설거는 주인집에서, 그죠? 네. 주인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노역을 하고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주인집 밖에 생활을 하면서 신공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게 가장, 노비 중에 가장 좋은 노비라고 봐야 되겠죠. 밖에 나와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일반 양인과 비슷하다. 어떤 경우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더라.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더라. 참고로 공노비는 그죠? 공노비는 국가에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진출할 기회가 부여되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조선시대 장영실 유상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보통 우리가 유해잡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무과에 갈 수는 없지만 문과부과에 갈 수는 없지만 잡직에 나갈 수 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나오는 우리 모의고사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입영노비와 선생님 뭔가요? 뭐 선상노비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영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월급을 받지는 못하고요. 뭐 밥값 정도, 정식값 정도밖에 받지 못할 정도 되게 낙후된 생활을 했던 대상이 입영노비 또는 선상노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최소한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좀 봐주시고 공노비 중에서도 입영노비를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6번. 지금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걸 완벽하게 잡으실 것. 이거 완벽하게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험장에서 이거 나오게 되면 100%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이론 시간도 했지만 문제풀이 할 때도 또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126번 가도록 하죠. 126번. 자, 조선시대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 자, 1번. 반역죄와 강상죄는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다. 네. 반면에 고려 것도 알아야죠. 네. 뭐, 지금 나와 있던 반역죄는 당연한 거고요. 어느 시대 간에 고려는 불효죄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불효죄. 반역죄. 강상죄. 강상죄가 뭔지 모르겠구나, 또. 네. 양반을 모독하는 것들입니다. 네. 양반 주제에 뭐 까불고 있어, 꼴값 떨고 있어. 양반 이것도 모르냐? 뭐 이런. 네. 양반을 모독하면 이거 큰일 나는 조선시대. 조선의 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재판에 불만이 있어도 상부관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노비에 관련된 소송이 많아서 후기에는 산송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산송 문제가 되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소송 걸리는 게 초기에는 노비 관련된 것, 후기에는 산송 문제. 산소에죠. 산소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가 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것인가. 묘를 잘 쓰게 되면 그 집안이 부하고 과거 시험에 자주 합격하더라. 뭐 이런 논리 때문에 가끔씩 남의 묘 옆에다 살짝 갖다 묘를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파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을 권유하지만 이 장을 권유를 하지만 옮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송사가 걸렸다. 이걸 산송 문제라고 합니다. 됐죠? 문제 127.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기역번 가죠? 주세붕이 이것을 창건할 적에 서원조 아시죠? 네. 의심하여서는 주세병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에 없던 장한 일을 단행하였으니 앞으로 정몽주, 길재, 김종직 같은 이가 살던 곳에 모두 이것을 건립하게 될 것이다. 예, 택의 전서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무릇 뒤에 이것에 가입하기를 원한 자에게 반드시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됐다.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율곡전서. 향약에 대한 얘기. 매년 나오는 것들입니다. 서원과 향약, 뭐 유양수, 경제서. 다 관청드림에도 불구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번 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기억,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였다. 1번 지문은 유향소죠. 방금 했죠. 유향소에 대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 니은이죠. 성략을 연구하고 선현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건 소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잘못됐죠. 3번 니은. 니은은 자수와 별감의 중앙 집권을, 자수 별감은 여기입니다. 유향소의 간직면, 자수와 별감은. 4번 기억니는 살인의 질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서원과 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8번) 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라볼까요? 내부의 문묘, 명륜당, 중국 가서는 선현을 제사 지는 동무, 선현. 선현의 몇 줄고요? 선현.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5회 7개월의 학전을 지급했다. 학전을 지급했다는데요. 네. 학교를 운영하는 토지라는 뜻이거든요. 토지를 지급했다. 국가의 토지를 있다는 국립학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이건 향교가 되겠죠. 향교가 되겠습니다. 수령은 매일 교육 현황을 관찰서에 보고했다. 천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인에게 각 하나씩 설립되게 되었다. 그런 것. 중앙의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 예, 훈도가 파견됐습니다. 훈도,
교수가 파견되었다.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두 번째, 유생들은 매일 아침, 저녁 식당에 참석하여 일정한 원점을 따라야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균관에 대한 얘기. 생원과 3번입니다. 생원과 진사를 거치지 않고 고급 관료의 자제는 상제성으로 편입되었다. 상제성이 아니라 하제성입니다. 음소로 간 애들 하제성에 편입됩니다. 상제는 정식 시험을 보고 입학한 애들이고요. 4번 국가로부터 사액되면 토지, 노비, 서적 등을 받았다. 이건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액서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뭐 이런 걸 받죠. 토지, 노비, 서책들을 받게 되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9번. 자, 가가 편찬된 시기에 기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천문을 헤아려 계산하는 일이란 전심전력을 다해야 그 이치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선명량만 썼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별의 변화와 관련된 운행의 도수를 아는데 착오가 꽤 많았는데 정초, 밑줄, 정초 잘 나오죠? 요즘에 정초 하나 더 적어야 돼요. 변효문 지편자를 학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뭘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달력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명나라에서 달력을 가져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 날씨 일기하고 좀 안 맞다는 거죠. 일식 월식 잘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칠정사를 만들어요. 기존의 달력에다가 아랍의 해를 갖다가 더해서 만든 게 칠정사이죠. 이건 세종대왕입니다. 그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칠정사는 최근 3년 동안 나온 게 그 전에 6년 동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6년 동안 기출되다가 최근에 3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어.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률이 반반이 되지 않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확률이 있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칠정사 4편인데 이건 다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보려고 보겠습니다. 기억번.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다. 맞는 얘기인데 이건 태조입니다. 태조입니다. 일종의 천자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의 고궁박물관에 가면 저도 이거 지하에 가면 이게 잘 보관돼서 가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져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 측량과 지도 정했다. 이건 세조입니다. 세조 때 인지와 규형. 디귿번. 밀랍 대신 식자판. 구리선을 이용해서 만든 게 식자판. 세종대왕이죠. 하양 무기의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 목록. 이것도 세종대왕입니다. 답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0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우겠습니다. (130번) 다음 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삼가,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겸하여 중국사를 채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범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하였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라고 하였고 신라가 통일되었을 때는 신라기라고 하였으며 고려 때는 고려기라 하였고 사만 이상은 예기라 하여 1400년 동안 국세의 이합과 국군의 장단과 임금이 잘잘못과 정치 성세를 모두 거짓없이 서술하였다. 동국 통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종 때 서거정을 포함한 인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만든 책이 동국 통감. 동국이니까 우리나라의 서적을 적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서적을 다 적게 되었다. 옳은 것. 1번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된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건 조선왕조 실록이죠. 당연히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질문.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이건 삼국사기가 되겠죠. 김부식 삼국사기. 3번 조선시대 전기에 편찬된 편년체 통사이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글씨를 서술하는 방식이 한 4가지 정도 되죠. 기전체, 기사분말체, 편년체, 강목체 이렇게 4가지 되는데 편년체는 연, 월, 일 서술 방식입니다. 연, 월, 일의 서술 방식. 네, 책 제목이 이렇게 끝난 게 있다고. 땡땡 실록, 저료, 통감으로 끝난 것도 전부 다 편년체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편년체. 삼국사 저료, 고려사 저료, 전부 다 편년체. 그 다음에 동국 통감, 네, 전부 다 편년체 수술 방식입니다.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조선 전기에 편찬된 편년체 통사에다 맞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익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안정복의 동사 강복입니다. 네. 스승 이의 뜻을 따라 시세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했느냐 파하고 있었느냐. 즉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의 역사를 편찬하다 보니 불만이 많아졌죠.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했느냐, 고구려가 강력하지 않았느냐, 그걸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의 가르침을 제자인 안정복이 동사 강목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1번. 자, 밑줄 준 이 책에 대한 어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왕이 이제 춘추관에서 이 책의 편찬을 마쳤으니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라고 했다. 춘추관에 책을 마쳤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되겠죠.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급 시험에 조선 실록이 뭐라 그럴까요? 9급에는 단독 문제 아직 출제되지 않았고요. 7급에만 주로 단독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조선왕실록을 어떻게 출제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지문만 나올지 통째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일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가 7급 전형으로는 아니니까요. 자,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낸 겁니다. 기억번.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했다. 편년체 맞죠? 연, 월, 일 방식. 땡땡 실록으로 끝났잖아요. 이건 편년체 방식이다. 맞습니다. 총 27명의 왕이 있죠. 그죠? 네. 25명의 왕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실록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왕, 여기, 고종하고 순종 우리가, 실록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이왕직에서 썼거든요. 총독부사나 이왕직이라고 하는 일본 출신의 교수들이 거의 중심이 돼서 90%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책을 썼기 때문에 애국된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사로 보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 책의 기초자료는 때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한 번 만들자면 절대 수정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몇 번 지문이지 이게? 니은번 지문? 네, 수정실록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관들은 힘에 의해서 수정본을 하긴 하지만 원본을 갖다 같이 보관해 버렸어요. 그 결과 원본은 내가 쓰려고 했던 내용이 들어가는 거, 수정본은 권력자가 쓰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우리 실록을 쓰는 사관들의 그 의무감 참 대단합니다. 책임감. 내가 쓰고 싶은 얘기 죽어도 내가 보존하겠다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선조, 강해군, 인조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도 있고요. 숙종도 수정본이
같이 존중합니다. 선조, 강해군, 인조가 빠져, 인조는 아니고, 뭐가 빠져, 그래요? 숙경, 현종, 이렇게. 5분이죠, 5분. 선조, 강해, 경종, 숙종, 예, 현종이, 숙종본이 존재합니다. 디귿번. 임진의, 왕이 죽으면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시전기 등을 토대로 실록청에서 작성하였다. 예. 조선왕조실록은 춘추관에서 주관을 하지만 여기서 책을 쓰는 것은 실록청입니다. 맞습니다. 1번 임질왜란 전에 춘추관 내에도 충주, 성주, 전주에 각 사고를 두었죠. 임질왜란 때 전주 사고를 제가 모두 다 불타버렸죠. 그래서 전주 사고를 다시 필살해서 5군데에 보관했죠. 춘추관에 외견 높은 산 위에다가 사고를 지어서 잘 보존되었다. 맞습니다. 미음번 고려시대에는 편찬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왔다. 아니죠.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편찬된 게 있죠. 미음번 현종 때 실태시로 편찬 기록이 있죠. 물론 현재 전해지지 않아서 문제지만 편찬된 적이 있습니다. 13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 그런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식과 설명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고르고 일부는 자신이 작성한 책으로 엮어 왕에게 바쳤다. 여기서 그는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했다. 이 항의 성학 10도 얘기입니다. 그림 도자죠. 네,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당연히 그런 밑에는 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네. 이에 성학 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보죠. 그는 치도의 근원이 대학에 있다고 보고 그 요지에 해당하는 것을 경전과 사서에서 골라 책을 엮어 왕에게 바쳤다. 여기서 그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건 좀 자율성이 있죠. 스스로 수술해야 한다. 반면에 여기는 강제성이 좀 있죠.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머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안 된다면 강제로 가르쳐야 한다. 이 항은요. 스스로 군주가 될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일정 오늘날에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군주론이죠. 네.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해야 군주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가는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예. 지금 이에 대한 얘기죠. 여기죠. 예. 수치체제의 문제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수미법이란 특산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현물로 내다 보니 되게 많은 부패가 발생되더라. 일명 대납이라든가 공납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갖다가 쌀로서 납부하는 게 어떻겠어? 처음 주장했다. 물론 실천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가해 사상 2항이죠. 가해 사상은 나에 비해 근본적이면 이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 되게 이상적이죠. 이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현실적이죠.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급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양명학과 노장소상을 수행하는 등 성리학의 탄력성을 보였다. 양명학과 노장소상에 수행하신 분들은 소론입니다. 소론. 예. 소론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양명학. 그 다음에 노장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4번 나의 사상은 임질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임질왜란 이후 때 이 양의 주리론이 전파됩니다. 예. 이건 강항이라는 사람이 그죠? 예.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포로가 되면서 일본에 전파되게 된 게 주리론입니다. 예. 주리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3번. 조선 유학생 설명 옳지 않는 것. 이 수미법 맞죠? 이항 주자의 이기 심성론으로 발전시켰다. 조식, 절이, 그 다음에 실천성 다 맞죠? 서경덕, 양명학은 이항이 서경덕이 아니고 양명학
정제수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서경덕은 우리가 추가해볼까요? 유기론자입니다. 유기론. 주기가 오로지 요거다는 거 하라고. 그다음에 태어설을 주장하죠. 태어설은 우리가 가끔 7급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허설. 태어설은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요. 존재와 비존재, 존재와 비존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과 소멸, 생성과 소멸에 대한 얘기, 생성과 소멸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생성, 연속부. 그 다음에 기와 허의 인식을, 기와 허의 인식을 통해서 이걸 밝힌 논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태허설이라 합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냥 그래 하세요. 선생님이 이거 잘 알겠습니까? 이건 서경덕이 가지고 있는 그냥 논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 생성과 소멸의 어떤 영속성, 기와 허의 인식을 통해서 밝혔다. 뭐 이렇게 번역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태허설을 강조했던 인물 서경덕 134번. 자, 문화재가 생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분청사기네요.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우리 알다시피 고려 말 조선 전기까지 보통 15세기까지 16세기는 백자가 등장하니까요. 옳은 것. 주자갈에 의해서 주자갈의 집에 가면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건국初기 독자적인 연을 사용하게 됐다. 조선은 독자적인 연을 사용할 수 없죠. 명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3번, 인재양성을 위해 양형고라고 하는 일종의 장학금. 이건 고려 예종 때 장학재단입니다. 일종의 관학진흥청을 봐야 되겠죠. 4번, 서울의 중인들은 통청운동을 벌였, 이건 조선 후기 통청운동. 즉 문과 가고시험을 꼭 해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불허했습니다. 135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겁니다. 안견은 몽유도 온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안견은 우리나라의 산천을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얘기는 틀렸죠. 안견의 그림은 15세기 그림이고요. 15세기 그림이고 안평대군의 꿈야기죠. 안평대군의 꿈야기를 그렸다. 내가 꿈에 무릉도원을 봤다는 거죠. 이걸 안견이 그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천을 아름다움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이 중국화풍이에요. 중국화풍의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천을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했다면 실경산수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꿈속의 얘기다. 두 번째,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대조적으로 사원 건축이 발달했다. 반대로 됐습니다. 사원 건축은 고려시대. 조선이라는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궁궐, 성곽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반대로 되는 것 같고요. 3번 악의 종류로 가사, 시조, 가곡의 지방의 민요, 판소리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틀렸죠. 악이라고 하는 궁중음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의 민요와 판소리는 궁중음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5세기에 분청사기가 유행하였으나 16세기는 백자가 유행하였습니다. 방금 언급드렸죠. 15세기까지는 16세기가 되면 사림들이 지배하죠. 사림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백자들이 등장합니다. 깨끗한 걸 찾는 것도 예. 예. 고려 말에서도 이렇게 일종의 온 나라에 예, 가마 양식이 들어왔다. 이것도 보통 우리 북방 가마로 얘기합니다. 북방 가마 양식이었다. 주로 소재들이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 소재 삼더라. 예, 특히 이제 어문화 같은 데 대표적이죠. 예, 물고기 그림들 주로 많이 여기다 그림을 펴더라. 선생님, 16세기는 없어지나요? 아니, 16세기도 있어요. 16세기도 있긴 하지만 약간 세태기가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 15세기의 분청사기는 호가가 1억에서 2억 정도 가는 반면에 16세기 것들은 한 4분의 1 정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틀리게 거래될 만큼 예, 품질 우수성이 15세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 보시면 돼요. 분청사기가. 예. 자, 이렇게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